분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구매 대행에서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올릴 때 나중에 이제 분류 고치느라고 또 상품도 옮겨야 되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정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찾기가 쉬워야겠죠. 소비자분들이 그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를 만드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쉽게 또 직관적으로 예측해서 그런 제품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든다면 물건 찾을 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분류가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쿠팡이라든가 지마켓, 네이버 쇼핑이나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픈마켓 분류를 쿠팡 분류라든가 주로 이제 메인으로 상품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오픈마켓의 분류를 최대한 참조하셔서 분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구매 대행에서만 좀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상품을 중량별로, 부피별로 분리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츠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부츠는 굉장히 무거운 롱 부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부츠라고 해도 아주 작은 쇼트 부츠가 있잖아요. 그러게 서로 무게가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좀 고려를 해서 레고 같은 것도 레고 장난감 이렇게 하나만 딱 해놓고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그쪽에 다 밀어 넣으면 소비자분들이 레고를 찾을 때는 좋겠죠. 배송비를요, 큰 레고 같은 경우에는 1kg이나 2kg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작은 레고 같은 경우에는 1kg 남짓하기 때문에 1kg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송비만 넣어도 되거든요. 무게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분류를 나눠 놓는 것이 나중에 예상 무게를 넣을 때, 예상 배송비를 넣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존처럼 실제적인 부피 무게라든가 질량 무게가 나와 있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류에서 어느 정도 중량이나 무게, 부피가 고려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배송비를 붙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분류를 가급적이면 좀 세분화시키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의류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요, 티셔츠가 있는데 거기에 반팔 티셔츠하고요, 긴팔 티셔츠를 한꺼번에 다 티셔츠라는 곳에 다 넣어버리면요, 나눌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픈마켓이라든가 자사몰에 반팔티라는 곳에 정보를 넣으려면 또 반팔티만 골라서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반팔티, 긴팔티, 8부, 그리고 7부, 5부 이런 식으로 바지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길이별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좀 등록을 해놓으면요, 합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품이 많이 등록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몇 개 없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상품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세부적인 그런 분류로 나누어 놓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분류를 정하실 때요, 상품을 등록해 가면서 그때 이제 분류를 나누실 수도 있지만 분류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을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품을 수집하다 보면 이런 분류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류는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상품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비어있는 분류도 있고 상품이 한 개의 분류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분류를 처음부터 잘 설계해 놓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방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 방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 설계자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요, 생활 패턴에 맞게끔 방을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겠죠. 분류를 정확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상품을 등록할 때 조금 더 용이합니다. 이런 상품들을 등록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등록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이 있어서 분류를 새로 만드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조금 더 분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소비자분들에게도 좋은지, 배송비라든가 상품을 수집할 때도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해외 쇼핑몰이라든가 내가 상품을 등록하실 오픈마켓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분류까지 참조하셨어요. 분류를 나누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상품을 주로 등록하실 오픈마켓에 분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류 설계를 할 때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좋은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분류를 만드신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상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등록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